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대지진, 여파로 큰 피해를 본 태국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 한국인 남성을 국민 남편으로 추앙하며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태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영상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한국 남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태국인들은 더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영상 하나로 해당 한국 남성은 태국 올해의 남편, 국민, 남편감 1위라는 찬사와 함께 큰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을 두고 한국식 표현, 오빠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시대를 대표하는 남성상이라고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난리가 났다는 태국 현지의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저희 소식통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태국인 말린다예요. 방콕의 아침은 언제나 부산함으로 가득합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저의 하루도 시작되죠. 26살인 저는 현대적인 방콕 도심에서 미디어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활발한 소셜 미디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릴 준비를 합니다. 완벽해! 중국인 남자친구 리웨이가 선물해준 샤넬 핸드백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어요. 방콕의 고급 카페에서 촬영한 이 사진 한 장은 현재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듯 했죠. 친구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와, 또 새 가방이네. 리웨이 오빠 진짜 대단하다며 감탄했고 이번 건 얼마짜리냐며 너무 부럽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SNS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성공적인 연애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를 과시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는데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된다고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리웨이는 항상 방콕에서 가장 핫한 레스토랑이나 클럽으로 저를 데려가곤 했죠.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 걱정 없이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수아는 그런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복받았다며 리웨이 같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 남자들은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투자한다고, 태국 남자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대답했어요. 리웨이를 처음 만난 건 1년 전. 방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VIP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던 리웨이의 모습은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그의 명품 시계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이제 제 SNS는 리웨이가 선물한 명품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 중국인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어머니의 걱정에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고 리웨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대답했죠. 실제로 리웨이의 넉넉한 경제력과 자상한 모습에 부모님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에서 SNS를 확인하며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동영상. 미얀마 지진 현장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용감한 구조, 특별한 관심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구름다리를 뛰어넘어 한 가족을 구하는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와, 대단하다! 감탄하며 영상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아직 이 짧은 영상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리웨이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며 그 영상에 대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용감하더라며 리웨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곧 화려한 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워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새 원피스를 입어보며 오늘 밤에도 친구들이 부러워할 자랑거리를 만들 생각에 설렜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건물 로비에서 리웨이를 기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 모여들어 북적거렸죠.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해보니 저녁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찰나 리웨이가 고급 세단을 타고 도착했어요. 기다렸어? 리웨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뾰족한 어조였지만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리웨이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며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제가 물었지만 리웨이는 전화통화에 집중하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 말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었죠. 그동안은 바쁜 사업가니까 하고 넘겼지만
오늘따라 그의 무심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가 고급 쇼핑몰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차에서 내리며 빨리 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신발이 젖을까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쫓아 비를 맞으며 뛰어야 했습니다. 쇼핑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원피스 아랫단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오는 거야? 괜히 기다리게 하네. 리웨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저만 탓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가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받으며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리웨이는 계속해서 비즈니스 통화를 받았어요. 30분 동안 그는 10번도 넘게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저 음식을 먹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침에 본 그 영상이 생각났어요. 폭우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앞에 앉아있는 리웨이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리웨이는 나를 위해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럴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비는 잠시 그쳐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발렛 파킹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리웨이는 서둘러 근처 지붕 아래로 피했습니다. 차 좀 빨리 가져와요. 리웨이가 발렛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동안 근처에서 한 가족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아내와 어린 딸에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웃으며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침에 본 영상 속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한국 남성들의 공통된 특성일까요? 궁금증이 생겼지만 리웨이가 차에 올라타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SNS를 열어 오늘의 데이트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올리면 분명 친구들이 또 부러워할 테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급 레스토랑, 비싼 음식, 명품 가방, 이것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와 함께한 1년 동안 그가 저에게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선물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어떨까? 그저 자신의 신발이 젖는 것조차 피하려는 사람이 제가 진정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침에 봤던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미얀마 지진 현장에서 가족 구조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 영상 속 남성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본 이후로 저는 종종 한국 남성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리웨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푸드코트에서 수완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한국 남자들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런 질문에 수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콕 내 한국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가족에게 보이는 헌신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들려주었습니다. 내 사촌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한국인 상사들은 가족 행사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시한대. 자녀 학교 행사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수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와 약속이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미팅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고가의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이번엔 왠지 허전했습니다.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혼자 있는 시간 저는 무심코 유튜브를 열어 한국 문화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영상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일상, 식사 문화, 가족 간의 유대감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한 장면에서는 퇴근 후 지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편을 다 보고 나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편들을 찾아보았고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한국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특히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남성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퀭한 채로 출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점심시간에 수완에게 어젯밤 본 프로그램에 대해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에 관심이 생긴 것 같다라는 수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시간을 한국 콘텐츠를 보는데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했지만 곧 더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 책임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담긴 이야기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온라인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발음을 따라하며 묘한 즐거움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리웨이와의 데이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비싼 선물을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 콘텐츠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런 변화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일상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퇴근 후 리웨이와의 만남이나 SNS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한국어 공부와 한국 드라마 시청이 주요 일과가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글 공책이 놓여 있었고 스마트폰은 한국어 학습 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아는 이런 제 모습을 신기해하며 농담을 던지곤 했죠. 너 이러다 한국인 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가족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리웨이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웨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왜 굳이 한국어? 중국어가 훨씬 유용하지 않아? 그는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고 설명하자 그는 더욱 못마땅해했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해? 중국이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 있어. 그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가족 문화, 예의 바른 모습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난 너에게 최고의 것들만 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의 경제력,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웨이의 반응이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어 공부를 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랜덤 채팅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언어 교환을 위한 것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태국어에 관심 있는 한국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어요. 호기심에 회원가입을 했고 곧 화상 채팅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28살의 한국인 남성 민혁이었어요. 그는 태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며 기본적인 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태국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혁의 정중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리웨이와는 달리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저희는 정기적으로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저는 태국 문화와 방콕의 명소들을 소개했고 민혁은 한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그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에는 꼭 고향에 내려가요. 바쁘더라도 그날만큼은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민혁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드라마나 예능에서 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실제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을 직접 듣는 것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리웨이에게는 이런 교류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혁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점점 더 제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흐릿했던 창문이 닫히며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혁과의 화상 채팅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담긴 말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민혁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가 식당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던 모습, 운전기사에게 명령조로 말하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실례지만 말린다 씨는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나셨나요? 민혁의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웨이와의 만남부터 현재의 복잡한 감정까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느끼는 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비싼 선물을 많이 주지만 정작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는 않아요. 제 말에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비싼 선물보다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죠.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채팅이 끝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와의 관계가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그와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너머에 있는 가치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리웨이가 갑자기 방문했어요. 새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주말에 호화 리조트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기뻐 뛰었을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래? 요즘 너 이상해.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고민, 물질적인 것 너머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 한국 문화. 웃기지 마. 현실을 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리웨이의 말은 냉소적이었고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요. 미안해, 리웨이. 하지만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제 말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니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자 분노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이 모든 걸 누가 줄 거야? 그는 제가 가진 명품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별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리웨이가 떠난 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스스로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진정한 가치를 찾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와의 이별 후 저는 제 SNS 계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고급 명품, 호화로운 데이트 사진들로 가득한 피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랜 고민 끝에 솔직한 마음을 담은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물질적인 것들로 행복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더 진실된 삶,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서 게시물을 올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거의 교류가 없던 태국 여성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국인 남자친구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당신 글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구체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며 느낀 점,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혁과의 대화에서 배운 것들까지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게시물은 태국 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작은 뉴스 사이트에서도 물질주의를 넘어서 한 태국 여성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많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민혁에게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말린다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보다 체계적으로 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웨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SNS에 올린 글들 봤어. 날 모욕하려는 거야? 그의 메시지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장했습니다. 특정 누구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어. 단지 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리웨이의 반응은 예상대로 분노와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받은 모든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제 평판을 망가뜨리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리웨이가 준 명품들을 정리해 그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보내면서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저를 올가매던 무거운 사슬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민혁과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이제는 단순한 언어 교환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일상, 그리고 인생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그가 동생을 위해 자신의 유학 기회를 포기했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니까요. 민혁의 이런 말들은 제가 찾던 진정한 가치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리웨이와의 이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SNS에서의 제 솔직한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태국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개인 메시지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특히 물질주의적 관계에서 벗어나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말린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가려 진짜 행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당신의 글이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수아는 특히 제 변화를 응원해 주었죠.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저는 더 행복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풍요롭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훨씬 더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더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고민 끝에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민혁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도울게요.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물질주의를 넘어선 관계의 가치, 상호 존중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서 보이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 부모에 대한 존경, 그리고 배우자 간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공유했어요. 민혁의 도움으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고, 때로는 화상 채팅으로 그를 초대해 직접 한국인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남자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커뮤니티 회원의 질문에 민혁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요즘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희 커뮤니티는 단순한 한국 문화 팬클럽이 아닌 건강한 관계와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간으로 발전해갔습니다. 회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태국 전역에서 참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 모든 한국 남성이 그렇게 이상적일 리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었죠. 이런 의견들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문화도 완벽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각 문화에서 배울 점을 찾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저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작은 웹진에서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어요. 태국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커뮤니티의 멤버가 10,000명이 되는 날, 저는 특별한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카페를 빌려 오프라인 만남을 주최했어요. 50명 정도가 참석할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에 둘러싸인 채 공허함을 느끼던 제가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임에서는 여러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적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찾은 이야기,
가족 간의 관계가 개선된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한 과정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화상으로 참여한 민혁은 한국에서의 데이트 문화와 가족 관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완벽한 문화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말린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남자친구의 경제력만 보고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가치관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커뮤니티 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직업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콘텐츠 제작 제안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민혁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여행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를 직접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커뮤니티 활동과 변화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질주의를 넘어 한 여성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태국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를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우연히 본 한국 남성의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인간적 가치와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리웨이와 헤어진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